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7월 20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오늘도 상승을 했죠. 상승폭이 있었지만 상승폭을 좀 내주고 소폭 상승했는데요. 그래도 상승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우는 8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2019년도 9월 이후로 가장 긴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다우가 이렇게 길게 상승하는 걸 보고 시장에서는 핫썸머 랠리 아닌가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은 지금 골드만삭스 실적이 발표가 있었죠. 예상치를 밑도는 순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상업부동산에 대한 상각과 그린스카이와 연계된 영업권 손상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죠. 그렇지만 영업수익은 예상치를 웃돌아서 골드만삭스가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로 마감하는 상황이었고요. 장마감 이후로는 넷플릭스, 테슬라, IBM, 유나이티드 항공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했다고 하죠. 그런데 영업이익률은 또 하락을 해서 주가가 약간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유로존에서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났어요. 5.5% 증가를 했는데요. 전달 6.1보다 이제 둔화된 그 상황이고요. 캐나다도 6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했는데 2.8%가 나왔습니다. 2년 만에 2%대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JP모건에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지금 미국 시장은 포모 증후군인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포모라는 게 자기 자신만 뒤처지거나 소외된 것의 두려움에 매수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퍼펙트 스톰이 오고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과거 주가 봐야 돼 민주가 하락했던 민주가 다시 부활하는 그런 모습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이 연일 상승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원래 실적 시즌에는 랠리가 잘 나오지 않는 법인데 실적 시즌 전에 주가를 추세선 상단에다 갖다 붙여놓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고 실적이 좋아서 그걸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 아직도 실적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현재까지 발표한 기업 중에 78%가 순이익이 증가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실적도 미국 시장이 나쁘지 않은 상태. 특히 미국 시장 요즘 연착륙 얘기 나오죠. 연착륙. 그래서 이번에 7월달에 금리 인상을 하고 나면 이것이 금리 인상 마지막일 거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거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에서는 좀 빠지고 있죠. 요즘 미국 시장 특징이 뭐냐면 본장에서 오르고 시간에서 소폭 하락하고 이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시간에서 실적 발표한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종목들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평상시보다 좀 더 많이 빠졌는데요. 계속 좀 아까 말씀드렸죠.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 시간에서는 하락하고 본장에서는 상승하고 오늘도 본장에서 상승을 가는지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좀 빠지고 있지만 다른 종목 실적이 좋아버리면 또 얘기는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 0.03% 일단 플러스권으로 마감했죠. 다우도 0.31%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다우 보시면 장중한 때요 0.8%까지 상승했습니다. 제가 그제 말씀드렸죠. 이 후행스팬 추세선을 돌파가 된 상태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시 돌아 내려오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파동을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현재 양봉을 세운 상태에서 여기서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는 한은 또 상승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캔들은 또 양봉인데 영망치예요. 영망치가 가끔은 추세 반전이 되는 경우도 있죠. 비석이나 영망치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몸통의 크기잖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밤 미국 시장 흐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추세선 돌파했기 때문에 쉽게 내려오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파하는데도 하루만 돌파한 게 아니라 상당 기간 횡보하면서 찔끔찔끔 올렸잖아요. 과거 사례를 보시면은 요런 거죠. 요 라인을 계속 놀고 여기서 계속 횡보하다가 조금 올리다가 요걸 돌파한 거잖아요.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요 중간을 돌파하다 걸린 시간이
1년이 걸렸어요. 작년 11월 이후니까요. 거의 뭐 한 8개월, 9개월, 8개월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8개월 동안 그 좁은 박스권에서의 싸움을 진행을 했고 그 안에서 결국은 고점을 돌파한 거라 이게 뭐 그냥 다시 내려올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을 좀 보면요. 나스닥도 좀 상승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음봉이 나왔네요. 나스닥이 오늘 장중에 0.6% 정도 상승했다가 약간 밀려서 끝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플러스로는 끝났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또 음봉형인데 비석형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약간 영망치에 가까운가요? 영망치에 가까운 것 같죠? 영망치나 뭐 비석 아래 꼬리가 좀 있네요. 그래서 비석은 아니네요. 영망치도 아니고 어쨌든 지금 두 캔들이 고점을 더 갱신하다가 약간 밀리는 상황이죠. 추세 반전이 아니냐 뭐 이거는 따져볼 자리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 뭐 FOMC에서 하고 난 다음 FOMC에서 어떤 성명서를 내보내는지 또 하나 그 다음에 실적 사항이 어떤지 물론 아까 말처럼 포모 증후군에서 자신만 뒤처지거나 소외된 것에 두려워서 주식을 사는 상황이라면 어떤 악재가 되었을 때 그 물량이 다 또 손절 물량 터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니까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요. 요즘 그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상승에도 못 가고 아시아 시장이 별도의 움직임을 보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얼마 전에 중국 GDP 성장률이 6.3이 나섰죠. 시장 예상 7.1인가 됐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중국에서 완다그룹 디폴트 우려가 또 나오고 있어요. 지난번에 헝다그룹에서 그 디폴트 우려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올해는 또 완다그룹 디폴트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중국 GDP의 한 20%를 중국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면 뭐 중국의 내관이 터지라 하는 뭐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 완다그룹에서 23일날 오늘이 언제 20일이죠. 3일 남았네요. 23일날 달러 채권을 반환해야 될 상환해야 될 금액이 4억 달러라고 합니다. 4억 달러. 우리나라 또 5,048억인데요. 현재 2억 달러가 부족하다고 하네요. 근데 이 채권은 달러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유예기한이 없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상환을 안 하면 무조건 디폴트가 되는 거겠죠.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이걸 별로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냐면요. 이 중국이란 나라는 솔직히 말하면은 약간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게 문제가 된다? 그게 좀 심각한 거죠. 그러면 왜냐면 사회주의 국가는 아시아 통제가 되잖아요. 통제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걸 머리로 하고 양 어깨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역헤드앤 숄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지금 중국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다 무시가 된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런 의미가 없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처럼 사회주의 국가는 통제가 잘 되잖아요. 지난번에 코로나 때도 중국 완전 통제가 됐죠. 막판에 완전 통제가 돼가지고 뭐 전혀 뭐 세상이 모를 정도가 된 상황이었는데 역시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가 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국을 흔들지 않을 거다. 아마 중국 때문에 뭐 아시아 시장이 좀 힘들고 뭐 이런 것도 일시적이지 않겠나. 솔직히 아시아 시장에서 또 이 힘든 나라는요. 우리나라하고 홍콩 뭐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일본은 또 1.2% 오르잖아요. 어저께도. 중국도 올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조금 다른 상황인데요. 무슨 악재가 개별국가로 터졌는지 뭐 이런 건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썸머랠리 가능성 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한번 봤는데요. 일단 주장하는 건 그러더라고요. 코스피가 2,600을 지지했고 코스닥이 15개월 만에 920을 탈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랠리가 가능하다 뭐 이런 거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예탁금이 늘었냐 안 늘었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예탁금이 4조가 늘었습니다. 4조가 거래대금도 좀 늘은 상태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하게 말할 것은 이제 시장을 이끌어갈 종목이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나라는 반도체, 2차전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요번에 삼성전자 이틀 연속으로 거래량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가 별 없는데도 삼성전자가 기관의 매도로 약 한 뭐 2% 정도 흔들렸거든요. 예, 반도체 관련주들의 움직이는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움직여야 이 선물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보면 되겠죠. 2차전지는 또 요즘 뭐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가 100만원대 황제주가 돼가지고 에코프로 뭐 그룹주가
시총 6위까지 올라왔다고 하죠. 시총 6위까지 올랐는데 좀 과한 느낌은 있는데 어쨌든 뭐 가고 있으니 뭐라고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급등한 종목은 나중에 보면은 참 별로 좋은 경우를 못 봐서 잘 살아남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윗끌림왕인데요. 윗끌림왕은 솔직히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시장 뭐 완전히 청개구리 장이라서요.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